그러니까 이 과도한 허리 회전이 오히려 팔스로잉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, 야자TV 진코치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선수분들과 이 몸통 사용 중 이 허리 회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. 자, 그럼 이 허리 회전은 선수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골반 회전, 몸통 회전, 그리고 힙턴 다 같은 허리 회전인데, 이 허리 회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시려면 90도를 기억하셔야 돼요. 자, 90도라고 하면 내 오른손을 삼루 방향이 앞으로 뻗고 내 왼손을 홈 방향이 옆으로 뻗었을 때 내 팔 모양이 이 90도 틀을 만들게 돼요. 자, 그럼 이 90도 틀이 바로 허리 회전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. 저를 보면 알겠지만 이 삼루 방향인 옆을 보고 있는 내 가슴이 던지고자 하는 방향을 볼 때까지만 허리 회전을 이용해야 돼요. 그래야지만 허리 회전을 이용해도 내 팔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런데 내 가슴이 던지고자 하는 방향을 지나서 과도한 회전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내 팔이 움직이게 돼요. 자, 그럼 이 팔이 움직이는 게 투구에 무슨 영향을 주냐? 바로 투구에는 엄연히 이 몸통을 사용하는 구간과 팔을 사용하는 구간이 나눠져 있는데, 이 몸통을 사용하는 구간과 이 팔을 사용하는 구간 때문에 이 허리 회전은 90도 틀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. 하지만 이 과도한 허리 회전으로 팔이 움직이게 되는 이 현상이 투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 자, 몸통 사용 구간과 팔 사용 구간은 한마디로 이 몸통 사용 구간에서는 허리 회전, 이 팔 사용 구간에서는 스로잉을 만들어야 되는데, 이 몸통 사용 구간에서 90도로 허리 회전을 잘 사용해 놓고 이 팔 사용 구간에서 이제 팔로만 공을 던져줘야 되는데, 이 90도 허리 회전을 잘 사용해 놓고 팔을 사용해야 될 때 허리 회전이 또 개입을 해버리면 이 팔이 제 역할을 못하게 돼요. 그러니까 이 과도한 허리 회전이 오히려 팔 스로잉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. 자, 이 방해 요소라는 거는 90도 이상으로 허리 회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팔꿈치가 얼굴보다 앞으로 나오게 돼요. 자, 이 팔꿈치가 얼굴보다 나오는 경우는 다트나 이 농구 슈팅이 있겠죠. 근데 이 다트나 농구의 공통점은 이 포물선을 그린다는 거예요. 그런데 야구에서는 이 포물선은 타자가 치기 쉬운 공을 던진다는 뜻이겠죠. 그렇기 때문에 야구에서는 이 팔꿈치가 얼굴보다 나오게 되면 공 던지기 아주 불리한 환경이라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팔꿈치가 얼굴보다 나온 상태에서 강하게 던지려고 하면 이제 공이 땅으로 꽂히고 패대기가 쳐지는 아주 얕 같은 볼이 나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선수분들이 이 약 같은 볼이 나올 때는 내가 이 허리 회전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. 이 몸통 사용 구간에서 허리 회전, 이 팔 사용 구간에선 팔로만 던지는지. 자, 그런데 이때 팔로만 던진다는 표현은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. 팔로만 던지는 나쁜 예와 팔로만 던지는 좋은 예. 그럼 나쁜 예는 진짜 이런 허리 회전을 다 무시한 채로 진짜 팔로만 공을 던지는 나쁜 예가 있고, 좋은 예는 이 몸통 사용 구간에선 허리 회전을 잘 사용하고 팔 사용 구간에서 팔로만 던지는 좋은 예가 있는데, 제가 오늘 팔로만 던진다는 이 뜻은 이 좋은 예를 뜻하는 거니까 선수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이 팔로만 던진다는 좋은 예를 잘 숙지한 상태로 공 던지는 훈련 방법을 한번 알아보러 갈게요. 자, 그럼 이 정확한 허리 회전을 이용한 투구 훈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단계는 앞서 말한 이 90도 틀을 만들어 놓고 허리 회전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때 강하게 사용했을 때도 팔이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. 그런데 만약에 강한 허리 회전을 이용하는데 팔이 움직인다. 그러면 또 이 90도 틀 이상의 과도한 허리 회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겠죠. 이렇게 허리 회전을 잘 만들어 봤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이 몸통 사용 구간에서 허리 회전을 사용했다는 가정하에 이 팔 사용 구간에서 스로잉만 이용해서 공을 던져 볼 거예요. 자, 이렇게 되면 내 가슴이 공을 던지는 방향을 유지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여기서 이 팔 사용 구간에서 또 과도한 허리 회전이 개입이 되면 이런 식으로 가슴이 던지는 방향이 아닌 일루 방향을 보고 있거나, 아니면 또 이렇게 공이 땅에 꽂히고 패대기 치는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.
그래서 선수분들이 공을 던질 때 체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 가슴이 던지고자 하는 방향을 보고 있는지, 아니면 내가 던지고자 하는 방향을 넘어서서 과도한 허리 회전으로 일루 방향을 보고 있는지, 이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 최종 단계로는 이제 옆으로 서서 이 몸통 사용 구간에서는 90도 허리 회전, 그리고 팔 사용 구간에서는 이 팔만 이용한 스로잉을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렇게 되면 내 가슴이 또 던지고자 하는 방향을 유지할 수 있겠죠. 이게 바로 제가 앞서 말한 팔로만 던진다는 좋은 예시예요. 몸통 사용 구간에서는 허리 회전, 이 팔을 사용하는 구간에서는 스로잉. 그래야만 이 허리 회전 에너지를 이용한 팔 스로잉으로 공을 강하게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과도한 허리 회전이 팔 구간에 개입이 되면 똑같이 가슴이 던지고자 하는 방향을 넘어서서 일루 방향을 보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. 자, 그럼 여기서 선수분들이 TV 중계나 프로야구 선수들 던지는 걸 보면 과도한 허리 회전을 사용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럼 이거는 어떤 현상이냐? 바로 몸통 사용 구간에서 허리 회전을 잘 이용하고 팔 스로잉 구간에서 강한 팔 스로잉이 이루어지면 공을 던지고 나서 이 강한 팔 스로잉을 따라서 내 허리가 피니시 동작으로 들어가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던지는 순간에 과도한 회전이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던지고 나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선수분들이 이 과도한 허리 회전을 다짜고짜 사용하시면 안 돼요. 이 강한 팔 스로잉을 따라서 상체가 끝까지 들어가는 이런 현상을 쉽게 비유해 볼 수 있는 게 내야수들인데, 프로야구만 봐도 내야수들이 공을 던지고 나서 이렇게 숙이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없는 게, 내야수들은 강한 송구보다는 정확한 송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강한 팔 스로잉을 사용하지 않겠죠.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던지기 때문에 이 상체가 이 팔 스로잉에 따라서 숙여질 일이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외야수나 투수는 멀리 던지거나 강한 스피드를 내야 되는 포지션들이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스로잉을 만들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스로잉을 따라서 상체가 끝까지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지는 건데, 선수분들은 다짜고짜 그냥 많이 돌리면 좋은 거구나 생각해서 이 과도한 허리 회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팔 스로잉을 방해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인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, 이 허리 회전 다짜고짜 많이 돌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. 이 몸통 사용 구간과 이 팔 사용 구간, 이 각자 구간마다 사용해야 되는 부분을 잘 숙지해서 내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. 다음 시간에도 제가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찌코치였습니다.